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유럽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WTF가 진행 중입니다. WTF는 2017년 미국의 호러 필름 제목이면서 Weird, True and Freak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뭔가 으스스하고 진실이면서 기괴한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뭔지 아직은 실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물러납니다. 메르켈 총리의 퇴진은 예고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일제히 사퇴합니다. 메르켈은 동독 출신으로 유년 시절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러시아 중공과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에스토니아 유리 라타스 총리가 소속당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물러나고 네덜란드 총리도 우한 폐렴이 창궐하면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네덜란드는 또 아동복지와 관련된 추문에 정부가 휘말려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라는 것은 어린이 인신매매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정부도 붕괴의 지경입니다. 이태리는 전임 렌지 총리가 미국 대선 사기극에 연루된 상태입니다. 렌지 전 총리는 집권연합정당을 탈퇴했습니다. 연합정당 내에는 우한 폐렴 창궐과 이에 따른 경제 붕괴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합정당을 구성하던 이태리 비바당의 렌지 총리와 2명의 현 장관 그리고 차관이 사직하기로 해 현임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현 총리 콘테가 EU 리커버리 플랜이 제공하는 2천억 유로의 차관으로 경제를 부흥하겠다고 하자 전 총리 렌지가 이태리 경제를 붕괴로 내모는 지시를 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개헌으로 정부가 총사퇴합니다. 메드베제프 총리도 사임합니다. 캐나다의 트루도 내각도 4명의 장관이 경질됩니다. 트루도는 골수부터 친중파로 중공의 인민해방군이 캐나다에서 혹한기 적응 훈련을 받은 사실이 최근에 폭로됐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은 폴란드입니다. 미국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빅텍들이 언론을 검열하자 이에 대응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법무장관 지비구뉴 지오브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파할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법안의 초안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내용을 검열해 삭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빅테크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면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경우 최고 18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법무장관은 독일 사법당국이 소셜미디어의 전횡을 방치해 우파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법무차관 세바스티안 칼레타는 좌파들이 개인의 관점과 의식 형태에 대해 혐오 발언이라고 낙인 찍으려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반민주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중공의 동맹국 이란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공과 이란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대선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중앙사령부가 이스라엘을 관할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여러 중동 국가들과 화해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활약한 에이브라햄 어코드가 그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려 시도하는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후원자인 마이필로 CEO 마이클 린델로 인해 미국의 좌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굴지의 베개 제조사 마이필로의 사주 마이클 린델은 마가 집회에 참석하면 자사 제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열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그는 최근 시드니 파월, 마이클 플린 장군 등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그룹에 합류한 인사입니다. 그가 1월 15일 백악관에 나타났습니다. 웨스트 윙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서 있는 모습이 워싱턴 포스트 포토그래프의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그가 들고 있는 파일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목이 Taken immediately to save the Constitution 이었습니다. 헌정을 지키기 위해 즉각 취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린델은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트윗 포스팅을 올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린델의 서류에는 사이버 검사라는 단어와 크라켄 검사 시드니 파월이라는 글자도 있었고, 트럼프의 최측근인 카시 파텔을 CIA 국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과 이란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미 정가에 대한 중공의 사상적 침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뒤 박스뉴스는 앞으로의 전망을 논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민주당 소속의 전 테네시주 하원 의원 해럴드 포드 주니어의 거실 배경에는 모택동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모택동 사상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그동안 미국을 파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고 있는 해럴드 포드 거실 왼쪽에는 성인과 어린이를 그린 기괴한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해럴드 포드 주니어를 어디 아픈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병 조직 가운데 하나인 오스키퍼스는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호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폭력을 유도해 함정을 놓으려는 저들의 계획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키퍼스는 15일 성명에서 지금 미국에 중국 공산당의 괴뢰가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에 충성하는 이들이 공화국을 파괴하고 미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스키퍼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칠 것과 JFK의 암살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딥스테이트와 군산 복합체, 정보기관, 미 연방준비위원회 등이 암살 배후라면서 JFK의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아버지 부시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JFK 암살 이후부터 미국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통치하에 들어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반란 진화법을 발동할 수 있고 발동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키퍼스는 몇 가지 행동 수칙을 지키자고 촉구했습니다. 통신 마비와 정전에 대비해 근거리 무선 통신 시설과 라디오, 식량 등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족들과 이웃을 지키는 체제를 갖추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도가 아니라 카운티 범위에서 집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유도해 폭도로 몰려고 기도하는 적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고 서로 돕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간다고 천명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16일과 17일 새벽에 쏟아내고 있는 소셜미디어 포스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러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워싱턴 DC의 군 병력 주둔 규모를 3만 명으로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100%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계속 우위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문구를 포스팅했습니다. 한 약속을 지켰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해외 미국민을 돕는 것이다. 마추픽추에서 히말라야까지, 아마존에서 고비 사막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돕는 동맹국을 지원하면서 미국민들을 보살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은 지겨울 리 없다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공이 미국의 주적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17일 트윗에서는
홍콩에 대한 일국 양제 약속을 중공이 어겼다면서 숭고한 홍콩인들의 자유를 부정한 자들에게 대가를 안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와 시진핑이 함께 걷는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다. 중공의 이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상투적인 행태를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유화책이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먹히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바마가 말한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유화책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방점을 찍는 포스팅 하나를 남겼습니다. 결론은 여기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위협이지만 중국인은 아니다. 미국은 과거 50년 동안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No more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